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업체가 잇따라 공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까지 일부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철강도시 포항은 비상인데요. 포항 지역 경제계는 긴급 현안회의를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가동을 시작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이 45년 만에 폐쇄했습니다. 지난 7월 1제강 공장에 이은 두 번째 셧다운입니다. 현대제철도 지난주 포항 2공장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 철강 공급은 과잉이고 여기에다 가격이 중국산보다 10에서 30% 비싸 공장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포항 경제계는 비상입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4대 철강사와 상위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산업 위기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정부가 중국에 반덤핑 조치만이라도 제대로 또 신속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과 국내 할당제, 세액공제 현금 환급 지원, 9.3% 인상된 산업용 전기료 지원 등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 흰남노 피해로 2년간 한시적으로 포항에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연장과 2018년 한국GM 공장 폐쇄로 군산에 또 조선경기 침체로 울산과 창원 등에 적용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우리 시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라든가 금융 지원, 또 고용 위기 지원금,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 노조는 공장 폐쇄는 구조 조정이다. 투자 계획 제출이 먼저다라며 본사가 있는 판교를 찾아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하면서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나가달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쇳물 생산량은 4,764만 톤으로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공장 가동률 역시 포스코 85%, 현대제철 84.2%, 동국제강, 봉형강 후판이 각각 77.4%와 63.8%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은 엔저로 철강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예상돼 K철강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후 외환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 지역 A 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A 도의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도의원에 대한 고발성 제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상수도 보급률 98%, 수돗물 유수율 80% 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관로 현대화를 통해 수돗물 누수를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내년 에이펙을 대비해 보문 취수장 용수를 활용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내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상수도 보급 확대와 정수장 현대화 등이 담깁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95%에서 98%까지 높입니다. 지하수를 쓰는 산내면과 내남면, 동경주 지역에 2026년까지 상수도를 공급합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 간포와 탑동 정수장을 비롯해 오래된 상수도 시설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현재 65%인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유수율 개선 2단계 작업에 들어갔고 구간별 누수를 측정하는
블록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유수율이 지금 지난 22년도 58% 지금 65%까지 왔는데 1% 올라가는 게 사실 엄청 어렵거든요. 2단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블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면 물 새는데 찾는 게 좀 더 용이해집니다. 경주시는 생활, 관광, 농업용인 덕동댐의 시설 관리에 8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에이펙에 대비해 덕동댐을 활용하고 형산강에서 보문티 수장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시설을 이렇게 좀 확장한다면은 덕동댐의 어떤 그 저수율이 좀 낮더라도 좀 가능하지 않나 싶고 시설 용량을 15,000톤을 이렇게 유지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하수 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거나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까지 외동과 문무대양면, 내남의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고 양남의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신설합니다. 경주 서천과 외동 동천, 충효지구를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을 내년엔 페루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제철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포항교육지원청이 통합구역 불일치 학생을 후순위 배정한다는 방침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 시 포항제철초와 지곡초, 효자초 졸업생 가운데 학구 위반 학생을 제철중학교에 후순위로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후순위 배정자는 수용이 가능하면 해당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실거주지 학교에 배정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까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받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선 연말까지 새 철도 노선이 줄줄이 개통하면서 운행 구간이 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노조는 당장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면 필수 유지 인원만 제외하고 기약 없는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가 원하는 건 인력 충원입니다.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안동과 부경천을 오가는 중앙선에 동해선까지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어난 운행 구간만 427km. 그런데 새로 채용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담당할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 분야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고 특히 안전과 직결되고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전기, 시설, 차량 분야 업무의 외주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기본급을 2.5% 올리고 수개월 밀린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리고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현재 수협이 위임하고 있는 어촌계 관리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법령 위반이 발견될 때 시장이나 군수가 시정명령과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어촌계 관리감독을 지구별 수협이 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지만 시정명령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선아 경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드론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례는 장애인들이 영농과 산불 예방활동 등의 드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한 100여 건의 조례 가운데 우수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개 조업철을 맞아 불법 포획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단속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일본산 암컷대게가 최근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섞어 팔기와 원산지 둔갑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